볼 거라서 책을 나눠줬다가 또 다시 버릴 거니까 받으시고. 자, 자, 우선 쌤비부터 봅시다. 자, 6조. 자, 6쪽을 보면 제곱근이 먼저 있어. 제곱근. 맨 처음에 배우는 게 제곱근이지. 그래서 우리가 A의 제곱근이라는 용어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 A의 제곱근은 뭐야?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A로 나타내는 거, 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예요 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이거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건데 우리가 이제 다 배웠으니까 얘도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때 여기 있는 A가 0보다 크면 제곱근의 개수는 2개가 나오고, A가 0이면 그 개수는 0, 1개만 나오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그 개수가 0개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4가 나온다. 그러면 그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2개가 나오지.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0이 나온다. 그러면 x는 0밖에 없어요.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런 x는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고 있다. 자, 그래서 제곱근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제 x는요, x제곱이 a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되는데, 그때 플러스 루트 a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루트 a를 뭐라고 그래? 음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a가 어떤 수의 제곱일 때 근호를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게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 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a의 제곱근은 x제곱이 a인 거고, 그래서 x는 플러스 루트 a하고 x는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나타내고, 얘가 양의 제곱근, 얘가 음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제곱근 a는 뭐랑 같아? 양의 제곱근과 같다라고 하는 걸 같이 체크를 해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a가 0보다 클 때 제곱근의 성질을 한번 보죠. 자, a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a가 된다.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루트 a하고 마이너스 루트 a가 a의 제곱근이야. 그거를 뭐한대? 얘네를 제곱하면 뭐가 나와? 얘도 a가 나오고 얘도 a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야. 그치? 앞서 있는 건데 근호의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이때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걸 갖고 이제 한 거야. 자, 이번에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알려주지 않으면서 루트 a 제곱의 성질을 알아볼 거야. 자, 루트 a 제곱 어떤 수의 제곱, 루트 어떤 수의 제곱이 되면 얘네 둘이 사라질 수 있어. 자, 얘네 둘이 사라지는데 그냥 사라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a의 부호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a가 0보다 클 때는 루트 a 제곱은 어떻게 나와? a로 그냥 나올 수 있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루트 a 제곱은 a를 갖고 마이너스를 갖고 나와야 하는 거를 꼭 체크해서, 부호가 없을 때 얘기하는 거야. 체크해서 끄집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같은 경우로 x 빼기 a의 제곱이 있을 때도 얘를 그냥 내보낼 수 없고, x 빼기 a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루트 x 빼기 a의 제곱은 x 빼기 a로 나올 수 있고, x 빼기 a가 0보다 작으면 루트 x 빼기 a의 제곱은 마이너스를 갖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책 갖고 오라니까 안 갖고 오면 책이 없잖아. 갖고 왔어? 내부가? 자, 이번엔 제곱근의 대소관계.
자, 제곱근 대소관계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고요. 반대로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리고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양변에 다 곱해서 마이너스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도 체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A가 B보다 작을 때, 자, 요때 루트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상황에서, 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A와 B를 근호를 사용해서 표시한다. 그럼 어떻게 돼? 루트 A가 되고 제곱이 되고 루트 B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루트 X 이렇게 루트 있으니까 루트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A 제곱 X B 제곱 요렇게 해서 X가 얼마를 갖는지를 체크해 줄 수 있다. 또 하나는 뭐야? 세변을 제곱해서. 자, 세변을 제곱해주면 A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루트 X니까 X 제곱이니까 X가 되고, B 제곱이 되겠네. 자, 그냥 제곱한 거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그치? 똑같이 이렇게 해서 체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20쪽. 다시 이어갔구나. 그냥 같이 봐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곱근에 대해서 배웠고, 제곱근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라고 했더니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게 우리가 자연수 그리고 그 다음에 정수인데 정수가 세 개로 나뉘어요. 어떻게?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개로 나뉘게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습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수와 소수로 나뉘게 되고, 소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뉘지. 근데 이 무한소수가 또 뭐로 나뉘어?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뉘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때 어디? 여기 양의 정수부터 분수, 소수, 무한소수의 순환소수까지를 윤세 뭐라 그래? 그렇지, 얘를 유리수 하고요. 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대표적인 게 파이가 있고, 이제 우리가 제곱근을 배웠기 때문에 루트 2, 루트 11 같이 루트를 벗길 수 없는 수들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즉 얘만 따로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무리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서 우리는 실수 리얼 넘버라는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실수는 딱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 이렇게 나뉘고 중간이 없어 라고 하는 걸 체크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 2, 루트 11을 구했는데 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야. 그러면 어차피 소수야. 그러면 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어떻게? 제곱근 표를 이용해서 다
수학자들이 나타내왔지. 그래서 제곱근표를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뒤에서 나오는 제곱근표를 이용하지 못하는 값들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무리수는 실수라고 했어. 무리수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자, 실수는 모두 어디에?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수를 수직선에 나타낸다는 건 모두 나타낼 수 있다? 무리수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자, 무리수를 나타낼 수 있는데 뭐가 중요해? 첫 번째, 빗변의 길이를 구해라. 진고, 빗변의 길이는 뭘 이용해서 구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시작점이 어디냐. 시작점은 빗변과 수직선이 만나는 점, 이 시작점이고 세 번째가 뭐야? 방향. 그래서 무리수를 수직으로 나타내는 건 시작점, 방향은 오른쪽이면 더하기, 왼쪽이면 빼기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 이렇게 나타내서 수직선을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실수와 수직선 여기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즉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외울 수 있습니다. 그치?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딱 나뉘니까 한 실수는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무조건 대응하고 수직선 위의 한 점에는 한 실수가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수직선 위에서 원점의 오른쪽에 있는 점에는 양의 실수가 대응하고 왼쪽에 있는 점에는 음의 실수가 대응한다. 문제를 풀어봤지만 여기 실수와 수직선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정수와 정수 사이는 무수히많은 유리수만으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는 거짓이지. 그렇지? 메울 수가 없어요. 왜? 중간중간 무리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제곱근에 대해서 자, 개념을 잘 정리를 해놔야 돼. 자, 그래서 몇 쪽을 펴시냐면요. (213쪽을) 펴시면 됩니다.
자, 1번 봅시다. 1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 자, 1번. 1번. 36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36이 나와야 되는 거지.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루트 6의 제곱이니까 6이로 나오면 되겠지. 자, 2번. 제곱하에 2가 되는 수.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얘가 0보다 큰 수니까 몇 개 나와? 2개 나온다 라고 하는 걸 체크해 놓을 수 있었고. 자, 3번은 마이너스 10은 루트 만의 음의 제곱근이다. 자, 3번은 약하게 별표 쳐놓으세요. 이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10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뭘 먼저 갖고 해야 돼? 루트 만을 갖고 해야지. 루트 만은 100으로 다시 만들어주고 100의 제곱근을 구하면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 그때 음의 제곱근은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한다고. 이게 이제 여차에서 긴장하게 되면 마이너스 10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그럼 얘는 없는데 마이너스 10의 제곱근은 그래서 3번이 틀려요 라고 해줄 수도 있는 문제니까 주의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4번 제곱근 5는 루트 5라고 써주면 되지. 5번 자, 루트 49의 제곱근을 구하래. 자, 손중아, 루트 49는 얼마야? 7. 그래서 얘는 바꿔야지. 뭘로? 7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라고 바꿔야 한다고. 그럼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돼야 되는데 7이라고 해서 틀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9번. 다음 쪽 넘어가서 9번을 보면 자, 실수 AB가 있는데 A는 0보다 크고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대요. 자, 그때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빼기 루트 49B 제곱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9B의 제곱 빼기 루트 B제곱을 하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뺄 수 없다고. 그치? 뭘 체크를 해야 돼? 부호 체크. 그러니까 부호 체크할게. 여기는 마이너스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체크해야 되고, 얘는 49B 제곱을 체크하는 게 아니고 이거의 제곱수 7B의 제곱. 그래서 7B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9B가 요거 A지. 그렇지. B라고 써. A제곱. 그래서 7A를 체크를 해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를 체크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A가 0보다 작대. 상현아, 마이너스 A는 0보다 커요. 자, 7A가 0보다 작대. 선우야, 7A는 0보다 자, B가 0보다 커요. 마이너스 9B는 0보다 작겠지. B는 0보다 크다고. 따라서 얘는 0보다 큰 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겠고, 빼기 얘는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갖고 나와야겠네. 마이너스를 갖고 나와야 하고요.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9B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갖고 나와줘야 한다는 거고, 빼기 얘는 그냥 0보다 크니까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식을 먼저 정리해서 마이너스 A 마마 플러스 7A 마마 플러스 9B 마이너스 B
계산만 해주면 되지. 6a 플러스 8b라고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주어 체크해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면 된다는 거지. 자, 밑으로 내려가서 12번. 자, x, y가 있는데요. 둘 다 무슨 수? 자연수예요. 자, 근데 루트 120x를 계산했더니 y가 나온대요. 자, y가 나온다는 건 y는 요 위에서 자연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수 자체도 근호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재민아. 그치, 근호 없애야 합니다. 자, 근호를 없애려면 120x가 무슨 수가 돼야 돼? 은찬? 얘가 무슨 수가 돼야 루트로 근호를 없앨 수 있어? 어떤 수이죠? 그렇지. 어떤 수의 120도 자연수가 x도 자연수니까 자연수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건 우선 120을 소인수분해.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 12, 2 곱하기 5니까 따라서 루트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에다가 여기다 x를 곱해서 제곱수를 만들어줘야지. 따라서 x가 돼야 하는 수는 2, 3, 5. 그래서 30인데 30에 곱하기 어떠한 자연수의 제곱꼴이 계속 붙어주면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무슨 값 구하라고? 상현아? 무슨 값 구하라고? 응? 최소값. 그렇지. 최소값을 구하기 때문에 x가 될 수 있는 가장 최소값 30을 우선 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그러면 30이니까 루트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고 2의 제곱은 4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네요. 그럼 얘는 루트 4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 된다. 자, 이거 뭐야? 지수법칙에서 분배 a, b의 m제곱은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이에요 라고 m 지수가 같으면 한꺼번에 묶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거기 써놔. 12번 옆에다가. 이건 자주 나오니까. 그러면 뭐가 돼 이제? 자, 20, 60 루트 60의 제곱이 되면서 둘이 없어지고 60이 나오는데 이 60이 y가 되겠지. 따라서 x는 30, y는 60이 나온다. 둘이 더하면 90이 된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문제야. 그래서 우선 두 수가 자연수니까 근호를 없애서 만들어줘야 되고 120을 소인수분해서 필요한 값을 찾아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22번. 자, 정사각형이 있대요. A, B, C, D. 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P가 되는데 P의 좌표가 얼마래? 5래. 그리고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1이라고 알려줬어요.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우선은 B에 대항하는 수를 구하려는데 우리는 뭐부터 구할 수 있어? A부터 구할 수 있지. 자, 여기 빗변의 길이 먼저 구해야 된다고 했지. 1 여기 뭐야? 1제곱 더하기 1제곱 해서 루트 2예요. 따라서 여기 시작점 A 오른쪽에 있네 더하기 빗변의 길이 루트 2를 했더니 이게 얼마가 나와? 5가 나옵니다 라고 구하는 거지. 그러면 A는 뭐가 돼요? 5 빼기 루트 2가 되네. 자, 근데 B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B는 A보다 한 칸 가 있는 거니까 A, B는 뭐야? A 더하기 1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5 빼기 루트 2에다가 1을 더해줘야 돼요. 얼마예요? 6 빼기 루트 2가 될 거예요. 라고 구해주면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는 P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를 했다고 대부분 많이. 근데 거꾸로 P의 좌표를 주고 A 좌표를 구하고 그걸로 B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도 해결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5번. 자, 8 빼기 5 루트 6과 7 빼기 2 루트 5 사이의 정수를 개수를 찾으래. 이거 뭐 그럼 뭐 루트 6 푸떡하면 되겠다. 그렇지? 루트 6을 하고요. 루트 6은 내 거 몇 사이 지금? 20 2랑 3, 4 2랑 3, 4이네. 5 루트 6이라고? 마이너스 5네. 마이너스 5 곱해야지. 마이너스 5 루트 6 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엄청 벌어졌는데? 아무튼 떠가면서 8 빼기 5 루트 6. 그러면 8 마이너스 7. 여기는 8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면서 8 빼기 5 루트 6이 될 수 있는 정수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 자, 이거 돼 안 돼? 이거 돼 안 돼?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뭐 봤을 거야. 자, 안 돼요. 자, 얘의 범위를 구할 때 우리가 주어지는 얘와 이 식의 범위를 구할 때는 여기에 있는 값과 여기에 있는 값이 몇 차이가 나야 되냐면 플러스 1 차이가 나야 돼. 오케이? 이것처럼. 그지? 자, 근데 지금 플러스 1 차이가 아니고 5 차이가 나고 있어.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5를 루트 안으로, 이 2를 루트 안으로 집어 넣어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얼마가 돼? 8 빼기 25 곱하기 6이니까 150. 루트 150이 될 거고요. 여기는 7 빼기 4, 5 루트 20이 될 거예요. 그래서 8 빼기 루트 150은 뭐의 범위부터? 루트 150의 범위부터 구해주면 됩니다. 선우 몇과 몇 사이? 12와 13. 그렇지. 12와 13 사이가 되고요. 빼기 마이너스 루트 150이니까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2가 될 거예요. 8 빼래 8 빼기 루트 150을 하면 얘는 8 빼니까 마이너스 5, 8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얘네 둘이 1 차이가 나오는 값으로 나왔지. 오케이. 좁으니까 저울로 넘어가서. 자, 그럼 이번엔 7 빼기 2 루트 5, 7 빼기 루트 20.
뭐부터? 루트 20부터 가면 자 루트 20은 윤성아 몇과 몇 사이? 오케이 4와 5 사이에요. 자 마이너스 루트 20이네 얘도. 그러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 사이 7을 더해주래요. 7 빼기 루트 20은 2와 3 사이에요 라고 해서 얘도 1차이 나게끔 만들어 줬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가봅시다. 수직선에 나타내서 체크해보면 문제 풀 땐 수직선 안 나타내도 바로 알 수 있지. 근데 수직선 나타내면 조금 더 실수를 덜 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4 사이 여기에 누가 있는 거야? 8 빼기 5 루트 6이 여기. 그 다음에 쭈루루루루루 가서 2하고 3 사이 여기에 누가 있다고? 7 빼기 루트 20이 있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입니다 라고 구해준다 라는 거지. 오케이? 이런 문제들이야.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한 기본적인 것들 잘 체크해서 문제 풀어야 되고 요거 부호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자연수니까 소인수분해서 끄집어내는 거, 그리고 자, 그 무리수를 여기 수직선에 나타내는 거, 그리고 요 차이가 1 차이가 나게끔 만들어야 된다. 1 넘어가는 수 차이로 하면 잘못한 거고 루트 앞에 있는 수를 넣어줘서 찾아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잘 체크를 해두고, 자 앞에부터 1번부터 풀어봅시다. 1번은 풀었고 2번부터 푸세요. 자, 풀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25번까지 다 푼 사람은 얘기하시고요.
선생님, 근데 그 8 마이너스 150 정수 부분 마이너스 5이요? 응. 근데 저 수직선이 응? 아니지, 얘는 거꾸로지. 마이너스 4점 얼마지? 마이너스 5가 여기서 끝나서 마이너스 4점 얼마가 되다가 마이너스에서 끝나고 마이너스 3점 얼마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거꾸로 가야지. 그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4예요? 그렇지, 얘는 마이너스일 때는. 그러니까 얘를 수직선에 나타내서 해주는 게 가장 빨라. 잠깐만 갖고 있어. 하나 고치고 거의 두 번째. 이것도 25번까지인가요? 풀어준 걸 틀리면 어떡해.